멱살잡이. 자, 멱살을 잡는 행동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독립유공자 후손이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행동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았겠느냐부터 김원웅 광복회장의 그간의 행동들이 과연 광복회 회원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느냐의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한 장면, 한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가 저 유공자의 후손을 징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임시정부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김임용 광복회원을 상보리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임용 광복회원은 임시정부의 의장 김붕준 선생의 손자이고 일가족 7명이 모두 다 독립운동가의 가문입니다. 이유, 광복회 회장과 광복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독립유공자 회원을 징계하겠다라고 광복회가 밝힌 겁니다. 자, 출석을 통보받은 김임용 독립유공자 후손은요, 나 직접 가겠다. 김 회장의 전횡 문제를 폭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광복회 대의원, 조선의용대 비서장 등을 지낸 권준 장군의 손자 권영혁 선생님은요, 많은 회원들이 격노하고 있다. 우리 회원들이 참석해서 김원웅 회장의 정치 행보를 낱낱이 항의하겠다라고 광복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웅 회장과 광복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보낸 징계위 회부 문건 함께 보시죠. 출석 통지서 대상은 김임용 선생에게 되어 있고요. 출석 사유로 보면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는 등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징계를 하겠다라며 출석을 통보하는 징계 출석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이 문제 뜨거운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광복회 이 문제가 사실은 해방 공간에서 좌우 갈등의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해방 공간의 좌우 공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분단을 초래했고 사실 이념적 대결 상태. 아직도 저렇게 광복회 내에서 좌파 우파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사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사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는 오히려 광복회장이 이런 것을 아울러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하게 정치 색깔을 낸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극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광복회장의 명예실추나 광복회의 명예실추 얘기를 하기 전에 광복회 전체가 후손들에게 말하자면 모범이 될 만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조화롭게 다스려가는 그런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무슨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힘있는 회장 측근들이 말하자면 다른 정파들을 몰아내듯이 이렇게 말하자면 공격해가는 그런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네. 과연 광복회에서 밝힌 것처럼 회장과 광복회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권이 맞습니까? 일단 제가 정관을 찾아봤어요. 네. 정관 찾아봤더니 징계 사유로 첫 번째는 정관이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로 그 광복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광복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몸싸움이 있었고 폭행적인 그런 행동이 있었으니까 품위 유지가 안 됐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미리 징계 대상자한테 통보를 하고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아까 좀 전에 본 것과 같은, 지금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통지서가 발송이 된 것 같고,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정관 구조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정치활동 등에 금지해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아, 그렇습니까? 일체의 정치활동을 불가하다.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저런 부분들이 왜 생겼겠는가. 이 구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광복회장이 정치활동을 금지,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규정을 봤더니 단순히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그만큼 광복회는 명예가 있고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런 그 불미스러운 행동을 그 김붕준 선생님의 손자가 한 근본적인 원인은 광복회장에게도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야당 지지하는 이 광복회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후손들 대개가 가난한 환경에 성장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태극기 집회 나가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김원웅 관련 시위하기도 한다. 김원웅 회장은 국가 원로다. 엄중한 징계와 법적 조치 의견 개진했다. 라며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평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광복 회장도 그렇고 고문 변호사도 그렇고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역할을 국민들은 기대할 것 같은데 어째 반대로 갑니다. 저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애국지사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변변한 직장을 못 가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마음의 빚을 갖고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더 돌보고 더 배려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논리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못 배우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외친다. 이런 논리로 간다는 게 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우파는 못 배우고 직업을 제대로 못 가져서 그런 거고 뭐 좌파는 똑똑하고 직업을 제대로 가져서 그런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고 표현이 되는데 사실 여기는 논리는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진영 억지와 진영 궤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거죠. 그런 분이 그렇게 진영 억지와 진영 궤변을 논리라고 착각하는 분이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라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에 독립에 기여한 분들을 기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자긍심을 갖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게 그 조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조금 전에 김영천 의원님도 해방 공간 속에서 좌우 대립이 연상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편가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오히려 광복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근데 그것을 오히려 고문 변호사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굉장히 난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또 견해였습니다.